얼마 전 해남에서는 풀무치가 창궐했는데 이번에는 벼 도열병이 기승입니다. 수확을 앞둔 벼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 10경으로 꼽혔던 화순의 이서적벽의 절경이 민간에 개방됩니다. 출입이 금지된 지 30년 만입니다. 아파트 승강기에 탔던 4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작동이 어이없는 사고를 불렀는데 승강기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에 매년 수백억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확기를 앞둔 전남 지역 들녘에 벼 도열병이 심각합니다. 2007년 이후 7년 만에 나타난 벼 도열병에 농민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풀무치 창궐과 쌀 개방 소식에 더해서 이 병해충 습격 소식,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 소식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가을 거지가 시작될 변온입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간 모습이 바로 옆 논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군데군데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사정이 비슷한 논을 인근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헛농사를 지었다는 생각에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불 싸 짊어지고 지금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죠, 농민들이. 알알이 연그러 있어야 할 나락은 이미 쭉정이로 변한 지 오래. 가축 먹이기도 힘든 나락이 돼버린 상황에서 수확은 언감생심입니다. 수확해서 혼방이 싹이 나오지 않으니까, 인건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수확을 포기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비가 온 날이 많아 병충해 방제에 어려움이 많았고 결국 수확기 병해충 기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벼 도열병의 경우 입마른병이나 벼멸구와는 달리 사전 방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농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남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10년째를 맞은 전남도 친환경 농업 정책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농업당국은 도열병 피해가 2007년 이후 7년 만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주로 일미나 호평 등 고품질 쌀 재배논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북상하는 태풍 풍엉이 조금 전 열대 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은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00mm로 해상에는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광주지방기상청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며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선시대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했던 화순의 이서적벽이 다음 달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됩니다. 그동안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 있었던 걸 30년 만에 공개하는 겁니다. 정용욱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큰 그릇에 물을 담아놓은 듯 기암벽이 어우러진 산자락 한가득 틀머금고 병풍 같은 적벽은 우뚝 솟아 하늘을 떠받칩니다. 중국 양쯔강의 적벽에 부금간다에서 이름 붙여진 화순의 이서적벽. 낙조와 단풍, 운무가 더해지면 바위에 새겨진 적벽 동천, 즉 신선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7km에 걸친 적벽의 비경은 당대 내노라 하는 명사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고경명 선생이랄지 하서 김일우 선생님이랄지 우리 잘 아는 김사과 시인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곳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는 또 많이 있습니다. 이서적벽이 10월 23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일주일에 3차례씩 일반에 공개됩니다. 광주시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어 출입이 통제된 지 30년 만에 개방되는 겁니다. 적벽 개방은 3년 동안 답보 상태였다가 민선 6기 들어 광주시와 화순군이 상생발전 차원에서 개방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식수만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이나 쓰레기 투기는 금지되며 관람객들도 셔틀버스로만 적벽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은 개방이 중단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어젯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황당한 엘리베이터 사고가 났습니다. 40대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승강기 통로 바닥에 떨어져 숨진 겁니다. 승강기가 오작동을 일으켰기 때문인데 먼저 사고 개요를 김인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서 주민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승강기가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승강기 업체 직원이 기기 점검을 하다 지하 1층 바닥에서 정 씨를 발견한 겁니다. 퇴근길 승강기에 탄 정 씨가 자신이 사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발을 내디뎠는데 승강기 문이 열린 채 갑자기 위층으로 올라가자 승강기와 벽 사이 틈에 발이 빠진 채 말려 들어가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13층하고 12층, 그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그 바닥 있잖아요, 바닥. 이 바닥보나 딱 그 다리가 걸리면서 빠져나가 버려요, 밑으로. 사고가 난 승강기는 11년 된 제품으로 사고가 나기 하루 전에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하루 동안 잇따랐던 3차례 고장으로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가 이어졌는데 결국 승강기 문이 열린 채 움직이는 고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문이 열릴 때 승강기를 멈춰주는 센서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동 승강기를 명령을 내려주는 이제 전기 부분들, 브레이크를 잡아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전기기기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국과수와 함께 현장 검증을 마친 경찰은 관리사무소와 승강기 업체 등을 상대로 고장 원인과 점검 소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순천이 낳은 세계적인 마라토너 고 남승용 선수를 재조명하기 위한 작업이 활발합니다. 남승용 생가 복원부터 테마길 조성과 스토리북 제작 등을 통해서 남 선수의 업적을 기리고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나서고 있는데요.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저전동에서 태어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3위에 입상한 고 남승용 선수. 베를린 올림픽 이후에도 평생 후진 양성과 지역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다 지난 2001년 숨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남승용 이름을 따은 마라톤 대회 외에 남 선수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남 선수가 태어난 저전동 주민들이 남승용 재조명 작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선 과거 남 선수가 태어난 생가터를 복원하고 남 선수가 다녔던 남초등학교 빙교실을 활용해 남승용 기념관 조성에 나섰습니다. 또 남승용 일생을 스토리북으로 만들고 남초등학교 벽면에 남승용 관련 내용을 담은 벽화를 그려놓을 계획입니다. 남승용 마라톤 경기만 오고 있지
이렇게 뭐 복원할 생각, 이런 생각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나서서 한번 앞장서서 이걸 하나하나 개척하다 보면 순천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의지를 받아들여 낙후된 저전동 일대를 남승용 테마길로 조성해 주변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주민들이 지금 신도심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도심에도 주민들이 함께 즐길 거리가 있으면은 그분들이 다시 또 원도심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송기정 선수와 함께 마라톤으로 일제강점기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워줬던 고 남승용 선수. 지역 출신의 유명 인사를 배경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도시재생의 또 다른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매년 수백억의 세금이 지원되는 광주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조사한 시내버스 시민 만족도는 80.59점으로 1분기에 비해 4.19점 하락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청결성과 편의성은 평균보다 높았지만 쾌적성이나 친절도,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시민들이 급출발이나 급정차 등 난폭 운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윤 시장이 트빌산 문제와 관련해 정상비면서도 차분하게 과정을 밟아나가는 편입니다. 광주 북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윤 시장은 군부대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군 사이의 해당 사안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16호 태풍 풍웡이 중국 상하이에 상륙한 뒤 오늘 저녁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에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의 제주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중국 자본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결핵 예방 백신 공급이 달리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무료 접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서귀포 지역 학부모들과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산 남북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북상하던 제16호 태풍 풍웡이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계차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소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빗줄기는 하루 종일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치고는 큰 피해 없이 잠잠하게 지나갔는데요. 제주 산간에 호우경보가, 남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진달래밭에 230mm를 비롯해 서귀포 74, 성산포 40.5, 제주시 29.4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라산에는 오늘 낮에 시간당 5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서귀포시 호근동에서는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다쳤습니다. 항공기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소형 여객선 8척은 발이 묶였고 제주도 내 항포구에는 어선 1,400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태풍 풍웡이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중국 상하이에서 소멸됐지만 내일까지 50에서 100mm, 산간에는 150mm가 넘는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 가운데 중국 자본이 가장 많은데요.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자본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중국 리디그룹이 1조 원을 투자하는 제주 헬스케어 타운.
1단계 사업이 끝났고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중국 자본이 제주에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은 모두 12개. 투자 규모만 3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그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파급될 수 있는 직접 투자라고 하면 이것은 제주 경제에 장기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소비, 생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죠. 하지만 중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여전히 많습니다. 전문가와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국 자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민의 58.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제주 개발의 중국 종속화와 부동산 투기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3배나 늘고 상대로 규제가 약한 이른바 그림자 금융 투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잠재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한 자본과 불량한 자본을 미리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 투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의원에서 심의하고 사후에 투자 성과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 유치 제도에 피드백해서 건전한 자본들이 제주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중국 자본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히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세계지질공원이 유네스코로부터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는 어제 캐나다에서 제6회 세계지질공원 총회를 열어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을 재인증하고 지질 전문가 충원과 교육 확대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018년까지 4년 동안 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학부모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산남과 산북의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서귀포에서 학부모들과 만났습니다. 예상대로 산남 지역과 산북 지역의 교육 환경과 문화체험 기회의 차이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학교 밖 생활에서 경험의 차이가 학교 생활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시야를 넓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 이런 아이들의 어떤 실태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상도 서구역에 많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그 대규모 학교에 비해서 그 열악한 환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좀 그런 그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 운영 면에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9시 등교 문제에 대해서는 맞벌이들이 반대 목소리를 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기보다 학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이성문 교육감은 교육균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학교에 가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활짝 자랄 수 있다. 왜? 학생 수가 작기 때문에 충분히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7~8%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거 변화가 큰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권열 학부모 토론회를 3차례 더 가진 뒤 내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관영입니다. 차량 정체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119대 5분 도착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 5분 도착률은 63%로 전국 평균 54%보다는 높지만 2010년 69%, 2011년 68%, 2012년 64%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구급 활동이 4.3% 증가되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 출동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결핵 예방 백신 공급이 달리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무료 접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늦어 다음 달에는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보건소 500명가량이 접종할 수 있는 결핵 예방 백신이 보관돼 있습니다. 한 달 평균 250명가량이 접종하는 것을 감안하면 2달치 분량입니다. 하지만 보관 중인 백신의 유효기간이 11월 1일이면 끝나 늦어도 다음 달에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달 중에 백신 공급이 다 되지만 지금 지연되면서 앞으로 질병 공부에서 수요 조사가 있다면 저희가 필요한 수량을 요청해서 다른 보건소의 사용도 비슷합니다.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1월 2일 이후 사용 가능한 백신은 제주도 내에 400명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전력 주변 하는 결핵 백신 외국 제약회사의 생산 차질로 이르면 12월 이후에야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보건소별 진료 물량을 확대해서 보건소들이 전배하도록 계획도 하고 있고 접종일도 집중해서 하루에 와서 접종해서 소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제주는 보건소별로 유통업체와 수의계약에 백신으로 확보할 계획이지만 전국적으로 백신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자칫 예방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MBC 뉴스입니다. 제주도 내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했습니다. 동원광지, 버스 정류소 등 1,600여 곳을 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하고 오늘부터 교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는 연말 대단을 거리 내년 1월 디자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려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역에 지정된 금연구역 공시 등 11,500곳에 이릅니다. 다음은 제일제주인 일세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도민총연합회 황회장이 200만 원을 해주신 것을 비롯해 창암제어에서 5만 원, 제주농업기술서 문영인 소장이 10만 원, 스즈키 미츠오 주제주 일본굿 총영사가 30만 원, 제주시용 김순채 씨가 30만 원, 청소년 자원 봉사동아리인 어피니티 회원들이 40만 3,910원, 박내과의원 박승호 원장이 1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하실 분은 은행 계좌나 ARS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 9월 정례회의가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자본 투자엔 심도 있는 검증과 제도적 관장치 등에 대한 세계적인 보도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원도심 활성화와 만들기 사업과 연관 프로그램 제작을 당겼습니다. 2014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후 제주대 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이끌 생명상 지킴 대식과 함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들 간의 협약식도 개최됐습니다. 한편 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도내에 노인 700여 명을 상대로 우울증과 자살 영향성 조사한 결과 20.5%가 우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10명 가운데 3명으로 자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6사 지방선거 출마자의 선거 공약 내용과 선거 공보에 담긴 철학과 비전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했습니다. 매니페스토 선거 공모전 최우수 수상자와 남경길 기자가 선정됐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4장 등보로 3 이상 근무 경험이나 에너지사와 지방공정에 관한 전문적인 시간과 능력을 요한 강으로 5년 10일까지 지원서를 임원 추천위원회는 시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원희룡 지사는 다음 달 초 최종 적임자를 2대상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에너지사 사장 임기는 3년이며 3개월이나 1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제주 도경천은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상적으로 금품을 훔친 20살 고모씨 등 2명을 절도형 기록했습니다. 시청은 지난 17일 새벽 2시쯤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30만 원을 훔치는 등 8월부터 2달 동안 9차례 걸쳐 200만 원 상의 금품을 훔치고 있다. 제주시 신지의 공간현상을 소화하기 3.5 제주알 작가를 추진하여 항의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입주 신청자 40명 가운데 출시자가 21명, 노리자가 10명으로 공예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무원 연원 개정안으로 무산된 연금에 대한 공무원 노조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농업, 특히 축산 분야에는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현 주소와 가치를 조명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도시농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식물 공장을 소개합니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남구 LP가스 폭발 사고가 난 지 오늘로 곧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가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무원 연금 개정안 토론회가 어제 무산되는 등 연금 개정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셉니다.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 여당과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는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정부 대통령 4년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연금감은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내리는 한국연금학회의 개정안에 대한 걱정으로 연일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고위직의 공무원 연금을 두고 전체 공무원 연금이 도마에 오른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보험받아서 120만 나오는데 그 국민연금이 갔잖아요. 10년 그래도 80만 원 있으면 110만 원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위직에 대한 건 손 안 대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시작해 내년이면 20년 근무에 7급이 되는 김모 씨. 현재 상태로도 한 달 180만 원 미만의 연금에 부부가 살아야 한다며 정년 후의 삶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시들 같은 거는 27, 8에 가면 고시들은 5급부터 시작한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다 비교를 자꾸 금액과 비교해보면은 이야기가 저희들하고는 나쁜 다른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운영을 잘못해갖고 했는 거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명퇴를 고민하는 공무원이 부쩍 늘었고 젊은 층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자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받게 되면은 불안 느끼고 어차피 보험 줄거 아닙니까? 보험 들면 수익 늘어가면 보험 삭하는 거거든요. 구멍난 연금을 세고 매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금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정부 여당 그리고 방만한 운영의 잘못을 하위 공무원과 반발한 공무원 노조 연금 개정안 향방에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농업 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캐나다가 축산 강국인 것도 그렇지만 경북은 축산업 비중과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사는 올해와 오는 2029년까지 15년 동안 4,806억 원의 생산, 특히 축산 분야가 4,094억 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돼지 사육 두수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경북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입이 저하면서 직접 피해와 함께 소비 대체로 인한 단지입니다. 돼지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5에서 1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지만 규모화된 대단위 집단 생산치를 갖춘 축산 13년에서 15년 정도 관세 부과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지금 시절이가 경쟁력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 기능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해외 시장 개척, 친환경 축산 인프라 확충 등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품질 친환경 축산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소비자들한테 볼 수 있는 국산 축산물도 우리가 좋다는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FTA 거센 물결 속에 시장 방어에만 급급하기보다 품질 고급화와 기능성을 바탕으로 한 지식 기반 농업으로 FTA를 넘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긍정적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 한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지역들은 큰 효과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의 두리안 품목인 9%의 관세가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포함해 10년 안에 수출품 97.5%의 관세가 철폐되면 캐나다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난해 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경북 지역의 캐나다 수출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무선 전화기와 컴퓨터 등 가전제품의 수출도 향후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시남 재정비 촉진 사업, 이른바 시남 뉴타운 사업이 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자 대구시가 재개발과 도시재생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대구기상대 담을 끼고 있는 신암동의 한 골목입니다. 두 명이 함께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길을 따라 낡은 집이 밀집해 있고 공동 화장실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 일대 108만 제곱미터를 10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는 게 시남 재정비 촉진, 이른바 시남 뉴타운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구 지정 7년이 넘 추진이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은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민의 해제됐거나 이물제 적용을 받아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밖에 거의 수준으로밖에 안 주는데 거기다가 입주하려 이러면 추가 분담금 내야지. 아파트 대사하게 세워놓고 말이지. 분양이 안 되면은 이거 안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갑니까? 그걸. 조합이 설립된 곳 역시 비행 안전구역 고도 제한에 걸려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 없다 보니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에 시공사 선정 광고를 냈습니다. 왜? 광고를 내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아무도 안 옵니다.
예? 이 못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 시장실을 차려 이 같은 의견을 들은 대구시는 재개발과 도심 재생 두 가지 방안을 병행을 밝혔습니다. 조합이 추진위가 있는 5개의 구역은 고도 제한 해제는 현실적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시로서는 공업 문제라든지 임대주택 비율 문제라든지 아파트 동강 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한 인센티브는 다 드려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구역이 해제됐거나 해제가 예정된 나머지 구역은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해서 생활 환경을 바꾸는 도심 재생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 이른바 투트랙 해법이 지지부진한 신암 뉴타운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뉴스 사승원입니다. 김천에 있는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강한 폭발음과 함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6명이 다쳤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시 계령면의 한 페인트 제조 공장. 샌드위치 패널로 둘러싸인 790제곱미 크기의 조립식 공장 내부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공장 한 켠의 외벽은 보시는 것처럼 심하게 훼손돼 있어 폭발 당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쯤. 내부에서 죽이던 33살 박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 구조자들은 밖에서 피신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은 검은 연기 감축으로 적성상, 건축물 적성상 유독가스 및 화염이 많이 분출이 되었습니다. 김천시에 따르면 휴대폰 케이스에 사용되는 페인트 등을 만드는 이 공장은 아직 공장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가동 중이고 이제 추천해보려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하진 않아요. 소량 작업들만 하는데도 저희도 이유는 모르죠. 맨날 하던 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설비에 톨루엔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남구 LP가스 폭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사고가 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는데요.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가스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고 찢기고 동강난 은행나무 가로수가 폭발 당시의 충격을 말해줍니다. 경찰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주민 10명을 다치게 한 대구 남구 LP가스 폭발 사고. LP가스 판매업체가 사이폰 용기에 있던 가스를 폐기 대상 일반 용기에 불법 충전하다 터졌습니다. 사고 뒤 각종 대책이 나왔습니다. 사고 뒤 정부는 특별 단속반을 만들어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섰는데 올해만 전국 95곳의 LP가스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자체적으로 사이폰 용기의 생산일과 유통 등을 추적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했고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까지도 반드시 등록하게끔 대책을 세웠습니다. 용기 불법 충전 이동을 막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가스 운반 차량에 야간 불법 주차를 포함한 7가지 불법 행위를 신고해 주시면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국민 신고 보상제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하지만 대구에만 LP가스 판매소가 311곳이 있지만 단속 인원은 3명에 불과하고 대구 경북에 유통 중인 23만 9천여 개의 LP가스 용기 중 절반가량이 노후화되어 있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2017년까지 전 LP가스 용기를 추적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 사고 가운데 72%가 LP가스 사고였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수출기업은 서울이 3만 300여 개, 경기 2만 5,700여 개, 인천 6,100여 개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0%를 차지한 반 대구 3,400여 개, 경북은 2,40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과 해외 마케팅 지방 지원단 확대 편성 등 지방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25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앞두고 도시농업의 현 주소와 가치를 조명하는 기획뉴스입니다. 오늘은 도시농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식물공장을 소개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서양식 레스토랑. 이곳은 요리에 쓰이는 바질과 파슬리 같은 채소를 식당 옆 식물공장에서 그날그날 바로 뜯어옵니다.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수경 재배를 하니 믿을 수 있고 식감과 향이 좋아 손님들 반응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배해서 하면은 이제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제 필요할 때 바로 따서 이제 뭐 각종 요리에도 그러니까. 이 커피 전문점의 경우 우후죽순 늘어나는 프랜차이즈 점포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식물공장을 도입했습니다. 식물공장 안에서는 커피나무가 다양한 수종별로 1개월생부터 7년생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손님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물론 커피나무를 분양해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커피의 어떤 사이클을, 일생을 체험하실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직접 수확도 하고 가공도 해서 한 잔의 커피를 체험하실 수 있는, 직접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도심 속에서 안전한 식재 거리를 가는 도시, 부가가치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동대구역 앞에 새 고가교를 놓기 위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새 고가다리 공사가 지난 2011년 8월에 시작돼 현재 공정이 37%로 지금은 기존의 낮은 고가교를 하기 위한 전후가 밝혔습니다. 교통 전환 준비가 11월쯤 마무리되면 안전시설을 하고 차선을 한 뒤 낡은 고가교차에 건너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고가교 건설이 끝나는 2016년 말이면 동대구역 주변 교통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열릴 제14차 한상대회 개최지로 경주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어제 열린 세계 한상대회 제25차 운영위원회에서 경주시가 내년 제4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재배고 기업과 국내 기업인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한상대회는 지난 2002년 서울에서 1차 열리고 2010년 9차 대회는 대구에서 열렸고 올해 13차 대회가 내일부터 열리는데 기초지자체에서 열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국기자의 참여 오늘 경북도청 앞에서 환경정책의 다재 설립을 규탄하는 회의가 가졌습니다. 최근에도 환경정책의 다재 설립과 함은 이중법과 20년간 쌓아온 명예를 한순간이고 지역 장애인들의 갈등 보장하는 운동이라며 허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 청송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대지법 의성지와 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횡령에 무죄소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저자 서정윤 씨 지난해 1월 자신의 여자를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선고했습니다. 대구법 제1형사부는 여중주행 혐의로 기소된 서정윤 시인에 대한 항소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성적의 교수 수행해온 점과 피해와 합의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원전 인근의 활성 단층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원전과 인접한 지역에서 올 들어 2번이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7분쯤 경주시 동남동쪽 18km 양북면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올 들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지난 9일에도 경주 남동쪽 23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월성원전 인근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안 실내 공기 질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지하 평균 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88.4 마이크로그램으로 법정 기준치의 59% 수준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정부가 일본과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소녀상 이전 등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전달해놨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바꾸려 하면 한일 관계가 관리할 수 없게 될 거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일연부가 아닌 이병기 국정원장이 일본 측과 밀실 합의를 통해 이 사실도 새롭게 드러납니다. 여기엔 2015년 합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년 총선 앞으로 김진 장관이 총선 개입 정황이 뚜렷한 전 지침을 다시 JTBC 취재 결과 드러납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석방 결정이 적은지 논란이 본 중국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구독가스와 연기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배연창 스위치를 누나 꺼놓았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질식해 숨겼습니다. 자유국가에서 제명한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북코너트를 열고 홍표 대표의 가정 토로를 했습니다. 홍 대표가 이런 비하 반응을 많이 했고 대선 거짓말을 수판느라 당황한지 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된 이재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에서 특히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수석과 안병선 민정수석이 국과 석방 여부를 검찰과 확정했습니다. 두 전 수석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말 밤이면 길거리는 단거리 택시 승차 거부로 몸살을 앓는데요. 다양한 승차 어플리케이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넘어야 할 선이 많습니다. 그 현장을 밀착 카메라에서 다녀왔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에 발표된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24년 만에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었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는 가운데 10억 엔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약속해 준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박근혜 정부는 소녀상 문제 등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100%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합의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의 불가역이라는 단어 역시 이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발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해서 한일 관계 관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사실상의 확성 발언해 놨습니다. 먼저 이면 합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우선 지난 2015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 것이 2년 만에 처음 드러난 거죠. 예, TF는 당초 공개된 합의문 외에 우리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비공개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발표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양국 간 합의 내용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개 합의 내용 외에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같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사실 소녀상 이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이 합의 발표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전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습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당시 공개됐던 합의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직접 한번 보시면요. 한국은 일본의 우려를 인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 같은 주장을 할 만한 약속을 사실상 해준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이렇게 계속 이제 그쪽에서 딴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계속 돌았는데 정부에서는 그걸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발표된 합의 외에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거 확실하죠? 네. 예. 제가 하는 없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짤막하게 대답하세요. 합의된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자면 오늘 TF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건 거짓 해명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맥락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본 측이 우리에게 소녀상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다라고 묻자 우리가 일본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을 해줬던 겁니다. 예.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결하겠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협조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여서 졸속으로 합의를 한 뒤에 비공개로 묶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비밀 약속을 해준 것이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예, 이외에도 정대협 등 위안부 관련 단체를 설득해달고 일본 정부를 한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단체들이 이결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설득하도록 하겠다 답을 해요. 또 제3국에 위안부 관련 기리비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자 우리도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 또 성매라는 표현도 일본이 굉장히 껄끄럽게 여기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입장하죠. 신문 표현은 우리 정부가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외신들이 주로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보다 성노예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부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에서 이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하자 우리 정부도 이 문제를 표현할 만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라는 답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식의 합의가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시 정부가 정상적이라면 모르진 않았을 텐데 어땠습니까 그때? 예, 실제 당시 외교부도요 내부 검토 회의를 통해서 이 같은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수정 혹은 삭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같은 지적들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결국 그 비공개 합의가 그대로 체결이 됐습니다. 예. 그건 청와대가 이제 그다음 주도했기 때문에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의 의견은 언제까지나 그 실무선의 의견이었고 실제로는 청와대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됐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모르겠던 것 당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10억에는 대체 받았느냐, 그 정도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건 이번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 이것도 이번 TF의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예. 명확한 객관적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면서 실제 피해 산정이 아닌 그저 주먹 구구식의 논의만 이뤄졌던 건데요. 특히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없이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무엇인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안에 협의를 끝내기를 원했고 이번에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도 그래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정부는 2014년 4월 양국 외교부에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한국 정상은 2015년 2월 고위급 비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이병기 정원장, 일본은 야시토토 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대표로 냈습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이 밀실 합의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밀실에선 2달 만에 사실상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불가역적인 표현은 당초 요구와 전혀 다르게 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에 불가역적인 사죄, 즉 되돌릴 수 없는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밀실에선 일본이 요구한 대로 불가역적인 해결로 둔갑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모든 게 해결됐으니 다시는 문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교부가 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외교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협의 중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하는 등 선한 모습을 보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연내 타결을 압박했고 결국 우리가 끌려다니게 된 겁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조사 결과 발표 후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이라 합의가 시급했고 피해자 대다수가 화해치유재단 사업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